안녕하세요. 2020 수능 물리원의 해설을 맡은 캡틴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오늘 하루에 그것들을 잘 풀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수능 때만 되면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지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낮 기온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마음도 추울 텐데 여러분 옷깃까지 이렇게 더 많이 옷을 입어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을 웅크리게 만드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아무래도요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 아니면 물리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아마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21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엿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많은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1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이 문제는 꼭 봐야 되고 이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2020 수능에 대한 총평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난이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 수능에 비해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 6월 모평 때 야 정말 문제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9월 모평을 봤었는데 9월 모평은 그거보다 훨씬 쉬웠었죠. 그렇죠? 이걸로 난이도를 조절하는가 싶었는데 2020 수능에서는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쉬워지고 있는 편은 맞아요. 하지만 2019 수능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웠던 것 아니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같은 마음으로 어려워했어요. 특히 네 번째 장을 풀 때는 그 네 문제 모두가 다 어렵게 만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더 긴장감 속의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EBS 연기율 한번 살펴봅시다. 20문제 중에요. 한 14문제 정도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되면서요. 정부의 방침대로 70% 정도를 맞추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출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풀이형 문항보다 이제 지식형 문항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0 수능에서도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아마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어야 돼요. 그걸 아마 그랬을 거고요. 왜냐하면 뒤에 16번부터 20번 문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1번부터 15번까지의 개념형 문제들은 조금 체감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쉽게 풀렸을 것이고요. 대신 풀이형 문항들은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의 풀이를 요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원별 출제 경향을 보면 2019 수능과 2020 수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단원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2단원은 5문제, 3단원 4문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이 4단원 부분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였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17번 문제 크게 3문제인데요. 17번 문제예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곡면을 따라 진행하고 있을 때 힘을 받는 구간이 2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됐고 그리고 멈춘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때 특정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도 적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과정에서 여기에서 증가하는 에너지와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E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 그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19번 문제예요. 19번 문제는 수능 완성과 연계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막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X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아래에 있는 막대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저 위에 막대부터 하나 우리가 힘 표시하고 힘의 평형, 회전축 표시하고 돌림인 평형 조건을 다 이용해야지만 비로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였다. 그리고 19번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시간이 쫓김 속에서 풀었기 때문에 더 많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 문제도 이러한 빗면에서 물체가 A, B와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 그때 A, B가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손조차 대지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봐도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에 못지않게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준 킬러 문항 2개도 한번 살펴보면 이거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구간 거리가 제시가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것과 좀 다르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이요, 그냥 구간 거리가 제시가 됐고 이때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이것 또한 당황할 법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를 늘 어렵게 하는 유체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죠. 이렇게 유체 속에서 어떤 물체가 잠겨 있을 때 그때 특정한 값 X를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U자간에서 문제를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 점에서의 압력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이 높이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테니까 어디가 부족했고 어느 부분이 어려웠고 이런 부분들을 저거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함 그리고 호기심들이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2021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수능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총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